마늘 냄새, 김치 냄새 풍기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빈공국에서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고? 이게 말이 돼? 여기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개무시하는 세계 최강 미국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12살 알렉스입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작은 방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먼 나라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제 방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들의 지도가 벽에 붙어 있었을 뿐이죠.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제 책장에는 여행책과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원래는 수학 숙제를 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나라들의 사진을 클릭하며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밝고 화려한 이미지였어요. 높은 건물들은 각양각색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와우!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 보이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우리는 한국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연구하고 발표할 나라를 선택하세요라는 수업 프로젝트를 내주셨을 때도 아무도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나라를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들, 현대적인 건물 옆에 있는 오래된 사찰들, 배경에 있는 산들. 모든 것이 너무 흥미롭게 보이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구겨진 종이들과 절반쯤 끝낸 숙제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컴퓨터에 한국 사실들이라고 검색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내용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전쟁과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그들의 음식, 음악,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알렉스, 저녁 준비됐어. 엄마가 부엌에서 부르고 계셨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소리치며 대답했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빠가 메시드 포테이토 그릇을 건네주며 물어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대해 뭐 하세요? 아빠는 음식을 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많진 않아.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5,000년이 넘게 거슬러 올라간대요. 엄마 아빠는 식탁 너머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계셨어요.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나라를 찾은 것 같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빠르게 떠다니고 있었죠. 한국에서 사는 것은 어떨까? 나와 같은 또래의 한국 아이들은 뭘 하면 놀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게임을 할까? 그때는 몰랐지만 컴퓨터 앞에서의 그 순간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아직은 대양을 건너는 여행은 아니었지만 제 호기심과 상상력을 통한 여정이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모험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곧 의심이 슬금슬금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한국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제 친구들이 도서관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안녕 알렉스, 프로젝트 때 어떤 나라 선택했어? 제 친구 타일러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다지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타일러가 표정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왜? 브라질이나 호주같이 멋진 걸 선택해.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맞아, 미아가 덧붙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지루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 설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친구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 모두가 재미있다고 아는 나라를 선택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명소나 동물이 있는 나라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대신 도서관에 가고 있었어요. 호주에 관한 책을 집어들고 캥거루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훑어보고 있었죠. 이쪽이 훨씬 쉬울 것 같았어요. 제가 호주를 선택하면 모두가 제 발표를 좋아할 거예요. 제가 모아둔 한국 책들을 다시 꽂으려는데 우리 학교 사서 리베라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잘 찾고 있니, 알렉스? 선생님이 책 카트를 밀며 물어보고 계셨어요. 네, 그냥 프로젝트 주제를 바꿨어요.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반납하는 한국 책들을 힐끗 보셨어요. 아쉽구나.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데.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세요? 리베라 선생님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안경 너머로 선생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영어를 가르치려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단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였지.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셨어요?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어. 음식, 사람들, 옛것과 새것의 조화. 선생님은 제 관심을 알아차리시고 잠시 멈추셨어요. 멋진 걸 보여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베라 선생님은 저를 자신의 책상으로 데려가 서랍을 열고 계셨어요. 손으로 조각하고 색칠한 작은 나무 인형을 꺼내셨죠. 이건 하회탈이라는 한국 가면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춤에서 사용된단다. 선생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돌려보고 계셨어요. 한국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곳 중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오래된 전통들 말이야. 저는 밝은 색상과 독특한 표정의 가면을 매료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리베라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지.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그런데 지금은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됐지.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적이 없었단다. 어제 느꼈던 그 호기심이 더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놀라운 이야기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가면을 치우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단지 휴대폰이나 케이팝 음악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한 나라 전체가 교육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방법에 관한 거지. 리베라 선생님은 카트로 돌아가셨지만 카트를 밀고 가기 전에 저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알렉스, 가끔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일 때가 있단다.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리베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가면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한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제 친구들은 한국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한국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호주 책을 옆으로 밀어두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은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나? 라고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며칠은 한국에 대한 연구에 푹 빠져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제 침실 바닥은 도서관 책들, 인쇄된 지도, 그리고 갈겨 쓴 메모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컴퓨터 검색 기록은 한국 역사, 음식, 음악, 그리고 발명품에 관한 검색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로요. 첫 번째 큰 시험은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이해해야 할 때 왔어요. 이건 미국 혁명이나 고대 이집트 같은 전에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들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죠. 침실 바닥에 연대표를 펼쳐놓고 중요한 사건들에 색색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략을 당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두 나라로 나뉘었으며 그 후에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죠. 1950년대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던 거죠. 이해가 안 돼. 저는 연필을 씹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가난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가난한데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1953년의 서울, 한국을 보여주는 영상을 찾았어요. 한국전쟁 이후의 모습으로 그저 잔해와 부서진 건물들의 덤이었죠. 그리고는 오늘날의 같은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높고 빛나는 마천루들, 빠른 기차들, 그리고 곳곳에 밝은 불빛들이 있었어요.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 설명하려고 할 때 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은 제가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공손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스파게티를 한 입 먹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교육과 다른 나라의 팔물건들을 만드는데 엄청 집중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죠. 거기서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정도였어요. 아빠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밤까지? 매일? 저는 관심을 보여주셔서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을 그냥 베끼는 것에서 자신들만의 디자인과 기술을 만드는 것으로 변화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 TV, 그리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은 또 그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신이 안 서는 듯한 그 표정이었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구나.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발표는 너 또래 아이들에게도 흥미로워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하면 반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이국적인 동물이나 유명한 명소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경제 발전과 역사가 아니라요.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리베라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끔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직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일 때가 있단다.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저는 발표를 다른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진짜 모험처럼 들려줄 수 있었죠.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결단력과 영리한 계획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 나라의 이야기로요. 새 종이를 꺼내 맨 위에 썼어요. 한국,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역전 스토리. 그 아래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전후 사진들, 반 친구들을 위한 한국 과자 시식회, 어쩌면 배경에서 틀어줄 K-팝 음악도요. 이건 단순히 지루한 사실들로 가득한 일반적인 발표가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될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그저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해져야 할 이야기를 발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 발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제 방은 작은 한국연구센터가 되어 있었죠. 서울의 사진들이 한쪽 벽을 뒤덮고 있었어요.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던 한국어 단어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다른 벽에 가득했고요. 책상은 책들, 출력물들, 그리고 먹다만 간식들로 파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었어요. 정보를 어떻게 배치해도 뭔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사실들과 날짜의 모음일 뿐이었죠. 제가 들려주고 싶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제가 극복해야 할 큰 도전이었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발표 3일 전 저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늦은 밤이었고 제 취침 시간을 훨씬 지난 시간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느라 눈이 아프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은 구겨진 종이 뭉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다 실패한 흔적들이었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답이 없어. 저는 책상에 머리를 떨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타일러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호주를 선택했어야 했을 거예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고 계셨거든요. 알렉스, 자정이야. 이제 자러 가야지. 저는 머리를 들고 주변의 엉망진창을 향해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방법을 못 찾겠어요, 엄마. 아무도 제 발표에 관심 없을 거예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제 연구 자료들을 보고 계셨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을 말해볼래? 발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만. 잠시 생각해봤어요. 일종의 슈퍼히어로 탄생 이야기 같아요. 한국은 전쟁 후에 파괴되고 가난했어요. 모두들 그곳이 항상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결정했고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배와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오래 일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문화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영화는 큰 상을 받고 있고요. K-팝 음악은 어디서나 인기가 있어요. 음식도 유명해지고 있고요. 마치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아주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흥미롭게 만들죠? 아무도 경제 발전에 관심 없어요.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변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봐. 모두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약자의 이야기를 좋아하잖아. 그때 번뜩 떠올랐어요. 갑자기 완전히 깨어나 벌떡 일어났죠. 사진이 필요해요. 한국의 전후 사진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도서관에 있는 리베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전쟁 후의 서울 사진들, 잔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 있던 곳과 오늘날의 같은 거리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배고픔 속에서 자라 이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풍족한 음식을 먹는 손자녀들을 지켜보는 한국 조부모들의 이야기도 찾았어요. 저는 제 발표 전체를 그때와 지금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디자인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해마다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연대표를 만들었죠. 놀라운 건축물과 첨단 지하철이 있는 현대 서울의 영상도 찾았어요. 심지어 반 친구들과 나눠 먹을 간단한 한국 음식도 만드는 연습을 했답니다. 보상은 발표 당일에 찾아왔어요. 극적인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반 친구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의 짧은 클립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걸 알아챘어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 만든 김밥을 시식 샘플을 나눠줬을 때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음식을 열심히 맛보고 있었어요. 타일러조차도 감명받은 눈치였어요. 한국이 그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 수업 후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가장 큰 보상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요.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갔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느새 한국은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언젠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제 발표는 끝났지만 한국과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사회 시간에 교과서가 특정 나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영화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한국 것은 한 번도 안 봤어?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대부분은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발표 2주 후 리베라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우셨어요. 알렉스,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지 않을래?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설레는 표정으로 물어보고 계셨어요.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다음 달에 학생축제를 열거든. 학교마다 대표자를 보내서 전통 한국 게임과 공예를 배울 수 있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내 발표 후에? 당연하지. 윌슨 교장 선생님도 무척 감명받으셨어. 축제를 준비하는 다음 몇 주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더 많은 책을 읽고 자막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고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는 제 일상 연습의 일부가 되었죠. 축제 당일이 왔어요. 엄마가 저를 시내로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사진에서 봤던 전통 한국 가옥처럼 지붕이 곡선으로 휘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벽이 화려한 부채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낯선 향신료와 요리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죠.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긴장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수줍음이 밀려와 공책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어쩌지? 내가 뭔가 잘못되거나 창피한 말을 한다면 어쩌지? 무지개색 소매가 달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성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러 활동 부스를 돌아다닐 거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부스에서는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옷을 입어봤어요. 밝은 색상과 흐르는 듯한 소매는 마치 제가 다른 시간대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부스에서는 작은 콩을 집어 올리며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했어요. 제 콩은 계속 떨어져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제일 좋았던 부스는 윷놀이라는 전통 게임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주사위처럼 던지는 막대기로 하는 놀이였죠. 나무 조각과 원형판에서 뭔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게임이 떠올랐어요. 이거 꽤 잘하네.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학교 여학생이 말하고 있었어요. 전에 해본 적 있어? 아니,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멕시코에서 비슷한 게임을 가르쳐 주셨어. 저는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곳곳에서 연결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이는 존경심은 제 가족의 전통을 떠올리게 했어요. 음식을 나누는 중요성은 우리 집에서 모두가 접시를 돌려가며 먹는 일요일 저녁 식사를 생각나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재밌었니? 정말 멋졌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한국에 대해 배웠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니? 잠시 생각하며 제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다르고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들의 가족과 전통, 음식에 대해 배우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떠올라요. 마치 더 많은 다른 곳에 대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제 침실 벽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어요. 세계 지도였죠. 한국에 특별한 빨간 빈을 꽂았어요. 그 옆에는 언젠가 방문하고 싶은 곳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붙였죠. 한국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한 나라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모든 곳들은 어떨까요? 세상이 갑자기 전보다 더 크고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학교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